세계 1위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인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현직 대통령으로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합주를 돌며 캠페인과 유세를 집중하면서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국민 전부가 투표에 참여해 가장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직접 선거 방식이죠. 다만 미국은 우리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50개 주의 연합으로 구성된 미국의 국가 특성에 따라서 각 주를 대표하는 대선의 선거인단의 득표수를 합쳐 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요.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이고 이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넘는 선거인단이 표를 던진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가장 최근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포인트 넘는 지지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 전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현지 시간 1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53%, 트럼프 대통령은 42%의 지지를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크게 상회하는 격차이죠. 최근 추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면 지난달 말 첫 대선 토론 직후 같은 매체들의 공동 여론조사보다는 다소 격차가 줄어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당시 두 후보의 격차는 14%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에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한 후 진행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복귀하면서 막판 두 후보 간 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이라는 게 NBC 방송의 전망입니다. 물론 추세가 좁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열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과 치료 등의 이슈로 인해서 TV 토론이 한 차례 취소됐는데요. 이에 따라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을 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매체들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CNN 방송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미 선거인단 290명 이상을 확보해 당선권에 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10월 14일까지의 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확률은 99%에 달하고 대선 결과를 결정하는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할 확률은 91%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최소 227명, 최대 42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것입니다.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 등 다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만 본다면 바이든 대세론이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대로 재선에 실패하는 걸까요? 남은 2주 남짓 안에 판세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죠. 이른바 샤이 트럼프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샤이 트럼프라는 단어는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죠. 2016년 CNN은 창피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정치 세력의 엘리트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이와 비슷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때 미국 언론에서는 수줍은 트럼프 지지자라는 의미의 샤이 트럼프스터스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샤이 트럼프스터스는 수줍은 영국의 보수당 지지자들을 일컫는 샤이 토리에서 따온 말입니다. 90년대 영국 보수당의 별명인 토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샤이 토리라고 부른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샤이 트럼프는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샤이 보수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결국 현재 미 대선의 관건은 이 샤이 트럼프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는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지만 막상 투표장에 나온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보도에서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겉으로는 트럼프 지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지만 실제로 투표장에서 트럼프 후보에 투표할 샤이 트럼프 지지자가 예상보다 많으면 클린턴 후보가 패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결국 당시 대선은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총 투표자 득표율에서도 앞섰던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때 힐러리 후보는 전국적으로 286만 표나 더 득표하고도 선거인단 수에서는 74명이나 뒤져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주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을 근소한 표 차이로 이기면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2000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나선 엘 고어 부통령이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전국 득표율에서 앞서고도 경합주에서 뒤지면서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해 당선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대역전극은 승자 독식 구조의 미국 선거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주에서 큰 표 차이로 이겨 전체 득표율에서 앞서더라도 치열한 경합을 벌이다 근소한 표 차이로 패하는 주가 많이 나온다면 패배한 주에 전체 선거인단을 잃게 돼 최종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상대 후보보다 더 적을 수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는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주별 인구 규모에 비례하지 않다면서 선거 방식을 비판하는 여론도 일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샤이 트럼프 그리고 경합주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코로나19라는 대형 변수가 새롭게 작용할 전망인데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반트럼프 여론이 오히려 샤이 트럼프 결집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본인이 감염되는 등 팬데믹 사태 이후 각종 코로나발 악재에 시달려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급격하게 치솟은 미국 내 감염자 수와 트럼프 비판 여론은 비례했다고도 볼 수 있죠. 게다가 코로나에 대한 대처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그럴수록 트럼프는 더 강하게, 더 자극적으로 외부의 적을 만들어 공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중국 노선을 더욱 선명하게 한 건데요.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면서 중국에 직격탄을 날린 건 역시 미국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조용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대표 소셜미디어 브랜드인 틱톡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한 반중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전략인 외부의 적을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전략 역시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지지율 하락을 상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샤이 트럼프 지지자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볼 일인데요.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한테 좋을까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한국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국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선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역시 대북 정책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북한은 전에 없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을 거치는 동안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사실상의 무대응 전략으로 북한은 그 사이 6차 핵실험까지 이어왔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죠.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강력한 대북 압박을 추진하면서 유엔을 통해 전대미문의 대북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강대강이 만난 결과일까요? 북한과 미국은 톱다운 방식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통해 세 차례나 정상 간의 만남을 이뤄냈습니다. 실질적 결과물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성과 과시에도 도움이 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재선이 실현된다면 톱다운 방식의 기존 대화 프로세스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때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고 민주당의 정책을 계승하는 만큼 전략적 인내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것이 기정사실화됐고 이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역시 과거와 전혀 달라진 만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미 대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북한 역시 미국 정세 변화에 따른 새판 짜기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겠죠.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를 지렛대로 활용할지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한편 안보동맹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우선주의를 직설적으로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등의 이슈는 잦아들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 캠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맥키언 전 국방부 수석 부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갈취하듯 대해왔다면서 바이든 후보는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최고의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죠. 다만 현재 우리 정부는 방위비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 바이든 후보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외교통일
한미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 대사가 바이든 캠프는 동맹국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이전보다 증액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두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20 미 대선 공약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은 이래의 무역협정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공식 정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역시 기존 기조대로 미국 일자리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죠. 양당 모두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 4년간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등 비관세 장벽을 계속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도 늘어날 거란 전망 또한 많은데요. 더 이상 중국만이 아닌 한미 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민주당의 대중정책이 강경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정강에 명시했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에 대만을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였는데 이번 정강에서는 이 문구가 빠진 겁니다. 여기에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까지 꺼내면서 민주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대중 강경 노선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죠. 결국 이렇게 될 경우 미중 무역 갈등 역시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당분간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우리 입장에선 3년 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기도 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이어질 경우 대책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2년 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던 아픈 경험이 있죠. 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2019년 성장률 하락폭이 0.4%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모두 대중 강경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을 상수로 가정하고 경제 정책 방향을 짜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